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디어 학부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 학부 또는 언론 관련 학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송, 그리고 부제는 TV 제대로 보기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 학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텔레비전일 거예요.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가 텔레비전 프로듀서입니다. 물론 이제 졸업할 때는 각자의 길로 많이 흩어지긴 하는데 1학년 때는 그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뉴미디어, 또 인터넷이라든지 웹미디어, 신문, 전통적인 언론인 신문에 관심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매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텔레비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답을 찾는, 바른 답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논술에 대한 답을 쓰거나. 그런데 사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연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 때도 그런 연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정확한 답을 알려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프로듀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창작가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정답을 원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답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대학에 가는 방법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대학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노력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오후에 나누는 이제 사회과학의 전반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학을 듣건 행정학을 듣건 사회학을 듣건 많은 질문거리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텔레비전인가? 왜 텔레비전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자면 원래 미디어 학부가 신문방송학과였죠, 그죠? 지금도 전국에 신문방송학과가 많이 있지만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론정보학과도 있고 언론홍보영상학부도 있고 또 미디어학부도 있고 영상 미디어 학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이 변해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문방송학과가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방송뿐이었어요. 거의. 물론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신문과 방송이 미디어를 대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1인 미디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특히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신문이죠. 신문이 아시겠지만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있죠, 물론.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그죠? 논술 준비나 어떤 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데 신문 구독률이 1996년에는 거의 70%였는데 지금은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신문을 보지 않을 때가 곧 올 겁니다. 참고로 저도 신문 보지 않아요. 구독하지 않아요. 미디어학부 교수인데 신문 구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는 방식이 변해왔다는 거죠. 신문을 보는 방식이 과거에는 종이로 봤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방식으로 신문을 보기 때문에 신문이 굉장히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합편성 채널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도 더 이상 신문이 경영할 수 없는 입지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거죠.
자, 하지만 텔레비전은 달라요.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텔레비전 가구당 1일 시청 시간은 7시간 48분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신문을 7시간씩 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냥 틀어놓는 사람도 많고 하루 종일 시청하시는 분도 많다. 여전히 전통적인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고, 텔레비전으로 보진 않더라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른 뭐 컴퓨터로 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텔레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한 20몇 년 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문이 없다.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들 굉장히 놀랐죠. 신문이 없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문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지만, 그죠?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방송 채널은 뭐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공중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케이블 채널도 많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 때로는 50%를 넘는, 시청률이 50%를 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넝쿨땅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40% 넘게 나왔던 드라마고, 태양의 후예, 작년에 했던 태양의 후예도 38% 나왔죠. 도깨비도 20% 나오고, 여전히 전 국민의 관심을 얻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의 경우에는 특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종이 뭐냐면 다른 신문사가 발표하지 않는 기사를 보여주는 건데, 특종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신문에서 단독 기사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신문의 위력은 과거 같지 않지만 텔레비전은 다르죠.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도깨비 얘기만 하고 사람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방송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스마트폰이 나온다, 스마트 텔레비전이 나온다든지, 뭐 3D가 나온다든지, 4D가 나온다든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신문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들이 과거에도 신문사들이 방송을 했었어요. 케이블 방송을 했었지만 뉴스를 포함한 방송, 케이블 채널, 그것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데, 종합편성 채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신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계속 판매 부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하는데, 신문사들은 신문 말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이 된 거죠. 2011년 12월부터 종편 채널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주위에서. 왜 텔레비전을 공부해야 되느냐? 뉴스를 공부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드라마를 공부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텔레비전이 학문의 대상이 되는가? 왜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텔레비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까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답변이 이제 미리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방송 관련 또 신문 관련 비평을 할 때 어떤 방송사가 어떤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텔레비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큰 비판점인 거죠. 그죠? 무슨 뭐뭐 방송사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도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 썼어요.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텔레비전이 있고 또는 신문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 뭐냐면 언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인 거죠. 그죠? 어떤 뭐 최순실 박근혜 사건이 됐건 뭐가 됐건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공학습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 왔는데, 그래서 박지은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현실을 경험을 한 건데, 여러분의 집에 가서 또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경험을 영상 또는 글로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박지훈 교수 강의는 이게 좋았고 뭐 이게 싫었고 난 다 싫었고 난 다 좋았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여기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300개, 400개의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400개가 다 같진 않겠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마다 다를 거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이야기 자체는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박지훈 교수의 강의라는 현실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가? 다 자기가 본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쓴 기사마다 내용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현실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와서 제 강의 들었지만 제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 현실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박지훈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팩트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얘기일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자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단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한국의 문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의 문화, 미디어는 텔레비전은 한국의 문화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입장이잖아요. 미디어는 한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고 문제다. 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문화가 뭔데? 김치를 먹는 게 한국의 문화인가? 아니면 뭐 PC방에 가는 게 한국의 문화인가? 아니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한국의 문화인가? 되게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뜻 들어서 한국의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바로 와닿는데 실제로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일 텐데 고등학생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고등학생의 삶이 어떤 건지 정해 내릴 수 없어요. 다만 고등학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디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디어가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나 또는 왜곡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현실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에요. 현실, 물론 팩트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팩트, 그죠? 요즘에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야기인데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팩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뉴스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팩트가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것의 모호함, 객관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명이 동의하면 객관적인 것일까? 그럼 나의 주관을 뺀 것이 객관적인가? 그럼 나의 주관을 뺀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미디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힘든 명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회 구성주의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존재한다기보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존재한다기보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식만이 존재한다. 박지훈 교수의 강의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기보다 박지훈 교수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 한 400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저는 어차피 강의하면 끝나지만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 강의보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안 가본 나라가 많지만, 그죠? 여러분 안 가본 나라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대륙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미디어가 보여주는 거는 아프리카 대륙의 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현실을 미디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뭐 여러분이 속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청소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교복, 네, 또 성적. 미디어가 청소년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자살, 그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한국 미디어가 청소년에 대해서 만드는 현실은 대부분 학교 폭력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없었잖아요, 지금.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이거나 집안에 고등학생이 있는 분들은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전부 현실은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학교 폭력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학교 폭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학교 폭력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소소한 재미도 있고 교복도 있고 뭐 미팅도 할 거고 그죠? 통닭도 사 먹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의 현실은 학교 폭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많은 드라마들이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고등학교의 현실을 왜곡한다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구성한다, 즉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현실 자체보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현실이 더 중요해진 사회가 온 거예요. 제가 강의가 어땠는지보다 여러분이 제 강의에 대해서 쓴 평론이라든지 기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끔 뭐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있으니까 더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미디어를 믿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어떤 사회 구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텔레비전을 연구해야 되느냐, 왜 신문을 연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각자 채널은 나름대로의 현실을 구성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한국에 대한 현실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오는데 올 때 이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한국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현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다 선남선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부분은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미디어가 만드는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거죠. 왜 텔레비전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런 거 뭐하러 연구해? 그 오락이잖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연구해야 된다. 학문적으로. 자, 그렇다면 좋은 방송이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자면 왜 방송은 연구 대상이 돼야 되는가? 그 방금 말씀한 부분 외에 방송은 공공재예요. 그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공중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신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규제되고 있죠. 그죠?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공중파가 케이블보다 훨씬 더 많이 규제를 받고 있죠.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은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여러분이 가난하건 아니면 부자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중요한 삶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여러분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장애인이건 뭐 가난하건 뭐 어떤 상황이건 최대한 많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 자체도 공영방송이건 아니건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꼭 주인공은 재벌 2세이고, 그죠? 재벌 2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평범한 남자가 나오는
물론 요즘에 과장도 나오긴 하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 나오지 않아요. 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사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를 쓰고자 하죠. 신문 기사만 해도 잘 팔리는 보도를 하는데 그 신문 같은 경우는 그 클릭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클릭되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방송의 경우도 잘 팔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의 경우에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제작 관행, 텔레비전이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취재는 이렇게 하고 드라마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왔던 관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행들이 뭐 순기능도 하지만 나쁜 기능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재벌 2세만 보여줘 왔어. 근데 갑자기 왜 가난한 남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그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행, 텔레비전의 제작 관행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 다수의 성향에 맞추려는 성향. 즉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케이블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을 만들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공중파의 경우.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수가 원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해요. 다수가 원한다면 소수가 예를 들어서 소수의 얘기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사람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라든지 잘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때 그죠? 그럼 다수가 싫어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 아마 지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살면서 느끼는 거죠. 텔레비전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채널이 늘어나면 좋은 방송이 많아질까? 최근에 정말 많은 방송이 생겨났죠. 90년대 초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파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채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방송이 나왔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CJ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방송사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학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논문을 써요. 자, 그렇다면 텔레비전은 단순히 텔레비전일 뿐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텔레비전을 심각하게 봐야 될까? 아버지 저 미디어 학부 가고 싶습니다. 왜 미디어 학부 가니? 그런 거 미디어를 뭐하러 공부하니? 저는 드라마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뭐하러 공부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자, 왜 텔레비전을 심각하게 봐야 되느냐? 왜 미디어 학부에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많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학부에 가서 이걸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디어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문화 배양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될수록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놀이 많잖아요. 되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많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디어와 행동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살인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많지만 과연 그 살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는가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연관관계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어떤 세계관의 경우에는 우리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주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주의, 또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의 세계관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학생들 화장도 많이 하고 아이돌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보면 텔레비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이 세계관의 측면에서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될수록 예를 들어서 실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텔레비전이 그 폭력을 많이 보여줄수록 실제는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정말 나가면 누가 나를 뭐 공격할 거라는 그런 공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문화 배양 이론인데 이게 이제 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눈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아마존의 어떤 환경 파괴 얘기잖아요. 이 조회족이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이 뽀뚜루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상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영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어요. 영상이 굉장히 좋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게 책은 읽으면 좀 남는데 영상은 잘 안 남아요. 머릿속에. 그게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텔레비전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영상 매체가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까 그런 질문. 영상 미디어가 너무 영상적인 거에 몰두한 나머지 어떤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크고 영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드론도 띄우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소 재현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왜 그게 문제냐? 텔레비전이 다루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거의 묵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지위 부여 효과라는 거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면 그 사건이나 인물은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텔레비전은 절대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봐도 한 명도 안 나와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소수자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잘 안 나와요, 텔레비전에. 아빠 찾아 산말리 그 프로그램 빼고는 안 나와요. 이주 노동자가 많을까요?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이주 결혼 여성이죠. 왜? 텔레비전이 훨씬 더 많이 보여주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제 정말 많은데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 재현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왜곡은 제일 쉬운 거고 그냥 뭐 팩트를 왜곡하는 건 정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제 분리된 재현은 뭐냐면 사회 그룹 간의 어떤 차이를 강조하는 텔레비전의 양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나오면 항상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붙어요. 유색인이 나올 경우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 또 백인들이 많이 나오면 글로벌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른 면도 있지만 같은 면도 많을 텐데 자꾸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기 때문에 차이만을 강조하는 것이 텔레비전의 한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재현의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미디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라, 즉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건데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이 정도 강의에 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미디어를 한 번씩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고,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주제, 또 왜곡하는 주제 등을 만들어서 이제 UCC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디어를 비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를 비평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가 만드는 현실은 무엇일까? TV조선이 만드는 현실은 무엇이고 JTBC가 만드는 현실은 무엇이고 KBS가 만드는 현실은 무엇일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책 많이 읽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큰 꿈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I'm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규정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죠. 배트맨 비긴스라는 데 나온 배트맨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는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만 갖지 말고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많은 독서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